이럴 거면 뮤지컬 30회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랑의 대표고 헤어로운 공연생활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 이 작품이네요. 뮤지컬 용의자 X의 헌신입니다. 이거 가로치고 효과음 되는데 효과음 어떤 음악 나오지? 빠밤 이런 거 나오나? 띠링. 띠링. 저희 모니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네. 매번 나가는데 어디서 들어요? 저는 영수님이랑 어디서 듣냐고. 박병성 대표님께서 하는 것도 듣는데 지금 들으셔서 어디서 듣냐요? 아니 클로징 멘트에 맨날 저희 어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멘트를 그렇게 저는 그거 앱도 깔았는데 자, 1월 29일까지 한전아트센터에서 공연되고 창작 공연이고 지난번에 이게 제작사도 다른 제작사였죠. 이제 초연이 됐었고 이번에 재현이라고 하는데 제작사가 바뀌었으니까는 컨텐츠를 그대로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완전 좀 새로운 프로덕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작가, 작곡가, 연출가는 이제 바뀌진 않아서 네. 그러니까 그 좀 애매해요. 그 브로드웨이 42번가 같은 게 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됐는데 CJ는 CJ 초연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몇 번째 공연 광화문 연가 같은 게 또 대표적으로 2011년에 초연됐는데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완전히 다른 공연이죠. 네. 제목만 그대로고 내용도 좀 바뀌고 막 이래서 여하튼 이거 용의자 X의 헌신은 원래 있었던 작품 그 원작이 그대로고 작가 작곡가가 이제 그대로니까 제작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번엔 재현이라고 표현됐고 하지만 초연 보셨던 분들은 극장 사이즈도 그렇고 변경된 부분이 꽤 있다. 제작사는 신스웨이브고요. 메타시어터. 이 신스웨이브가 하는 거죠. 메타시어터가. 네. 예. 그래서 신스웨이브가 이제 메타시어터를 통해서 많은 공연들을 온라인 송출을 많이 하고 있죠. 용의자 X의 헌신도 그럴 계획 있겠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네. 한전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을 임의해서 이제 그 처음 소개하는 작품이 이제 용의자 X의 헌신인데 한전아트센터 그 공연 많이 보셨었어요 옛날에?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데 공연이 막 자주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진짜 드물게 갔던 공연장인데 네. 저는 한전아트센터에서 본 가장 재밌었던 작품은 스펜월라. 그 공연은 정말 재밌게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이 용의자 X의 헌신을 보러 저 진짜 갑자기 오랜만에 기억이 안 봤었는데. 나는데 정선아 배우가 하고 그랬었던 거 있거든요. 그 드라마도 나오고 약간 한복 입고 막 했었던 공연이 있었는데 이게 뮤지컬 꽤 했었어요. 한전아트센터 저는 볼 때마다 이번에도 그거 저기 중국 영혼 본색도 여기서 했었고 네. 최근에 이제 그 잭 더 리퍼나 이런 공연들도 여기서 했었고 근데 한전아트센터 가면은 왜 예술의 전당은 가는데 이 한전아트센터는 왠지 뭔가 심리적으로 더 멀죠. 더 안 멀거든요. 이게 지하철 타고 그 남부 터미널역에서 내리면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더 먼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더 가깝지 않아요? 여기 양재 비슷할 것 같은데요. 남부터미널역에서 예술전당 가는 거나 양재역에서 한전아트센터 양재역에서 가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은데 한전아트센터가. 걸어서 한 7, 8분이면 가요. 네. 그리고 또 그 밖에 한전아트센터 앞에 지금은 날씨가 춥지만 그 날씨 좋을 때 가면은 그 여유 있는 공간도 좀 있고 벤치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의자 맨날 공연장 의자 불편하다 그러는데 한전만큼 의자 편한 데 별로 없습니다. 영화관 의자니까 거의. 편해요. 진짜 편해요. 거기서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 머리 이 정수리만 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 건가 이거 헷갈리기도 하고 잠이 너무 잘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의자가 폭신폭신해갖고 약간 그런 거 있고 그리고 객석이 1000석 정도 되는데 무대랑 객석 끝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잘 안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의외로 또 이제 여기서 예전에 제가 번더플로우라는 공연을 또 여기서 했었고 근데 번더플로우 공연이랑은 좀 또 안 어울려. 번더플로우 외국에 있는 댄서들이 막 스포츠 댄서들이 와서 춤을 막 추는데 의자가 너무 편안해. 배우들이 너무 땀 흘리는데 우린 너무 편안해. 뭐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도 좀 있고. 그냥 이상하게 한전아트센터는 이상하게 좀 접근성이 좀 그래요. 용의자 X의 헌신은 그 일본 대표 추리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창작 뮤지컬이고요. 히가시노 게이고 정말 작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룹이 있는 게 아닐까 이 정도면 너무 다작을 계속 하시는데 또 베스트셀러에 그러면서 계속 정말 올라가죠.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럼 약간 외계인 같은 거 아닌가?
심지어 장르도 좀 다양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명이 쓰고 있는 이 히가시노 게이구란 이름을 여러 명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우스갯소리 막 그런 얘기도 약간 했는데 단체 같은 느낌도 있어요. 단체일 수도 있지 뭐.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거 대명문화공장 2016년 개관 2주년 신규 콘텐츠 개발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돼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대명문화공장에서 출연했던 작품이 이번에 새로운 제작사 신스웨이브라는 새로운 제작사를 만나서 극장 규모가 대극장으로 커져서 돌아왔죠. 전 초연을 못 봤어요. 초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피디님도 초연 못 봤죠? 못 봤어요. 그럼 그때는 인물이 적었어요? 앙상블이 이번에 대극장으로 오면서 가장 변화가 된 게 앙상블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앙상블이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노래들, 앙상블 배우들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들도 많이 추가가 됐고 노래가 되게 많이 새롭게 들어왔더라고요. 거의 한 10곡 정도가 새롭게 들어왔고 그리고 오프닝 곡이 10곡? 네. 오프닝 곡이 새로운 곡이에요. 그 제목이 그렇게 내일이 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노래 자체가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들어간 노래. 오정혁 배우가 맡은 역할이 여는 그 이시가미하고 유카하고 야스코가 같이 부르는 노래. 네, 앞에 저기 무대 바라보기 왼쪽에서 허리 꾸부정하게 나와서 부르고 가운데서 부르고 이거 같이 부르는 그 노래가 새로 나온 노래예요. 네. 제가 얼마 전까지 오정혁 배우를 인간의 법정이라는 공연에서 봤는데 거기서도 오프닝 가운데서 열거든요. 오정혁 돌아다니면서 가운데서 무대 센터에서만 뭘 자꾸 열고 다니길래 저는 이거 초연했을 때 예. 이제 최재형 배우가 지금 공연도 출연하는데 초연 멤버가 최재형 배우하고 신소목 배우 인터뷰를 했었어요. 더 뮤지컬에서. 그래서 네. 그때는 아직 작품이 올라가기 전에 진행했던 인터뷰라서 뭐 이 작품을 왜 하게 됐는지 어떤 점에서 매료됐는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재형 배우가 영화를 봤나 그랬더니 너무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영화 무슨 영화? 우리나라 영화? 이 영화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에서 봤는데, 했던 영화? 예. 근데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역할이잖아요. 최재형 배우한테 그 뭔가 문이 건조하고 그런 거에 정말 저격인 역할인 것 같아요. 이시감이. 네. 그러니까 저도 초연 때 어떤 배우들이 나왔었는지만 기억나고 공연이 끝날 무렵에 공연 너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만 나요. 근데 그 회사에서 했던 공연들이 늘 이런 느낌이었어요. 시작할 때는 별 얘기 안 들리다가 끝날 때쯤 좋다고 해갖고 서둘러 보려고 그러면 날짜가 안 맞고 그래서 못 보고 이랬던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용의자 X가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고 해야 하나? 예. 어쨌든 이게 이번 두 번째 공연이잖아요. 네네. 초연 때도 좀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재공연이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아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작사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달라져서 공연이 올까 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번지 점프를 하다도 비슷한 루트로 제작사가 바뀌었잖아요. 약간 이제 학습이 네네네.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 원래 제작사랑 신스랑 이렇게 네네. 해서. 근데 초연을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일단 거부감이 좀 있었겠다. 왜냐면은 작품 규모가 달라졌으니까. 커졌으니까. 네네네. 특히 그리고 금액도 좀 그렇고. 이거는 저도 초연하고 재연을 봤지만 네. 정말 그냥 초연의 그 작은 사이즈의 극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가 훨씬 몰입도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했어요, 저도. 저는 보면서 이 공연을 작은 데서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 공연을 그러니까 이번 시즌 공연으로 처음 만나시는 분들한테 그런 상상이 될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어떨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공연 보러 갔을 때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 소설을 알고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관객들 있잖아요. 그런 관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땠을까 좀 그분들의 후기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공연이 저는 초연 때 좋았던 게 이야기를 잘 옮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설을. 그래서 아마 소설을 재밌게 읽었던 분들이라면 공연도 좀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번 공연은 저는 초연을 조금 더 재미있게 봤던 터라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처음 영수님 PD님도 처음 보셨다고 하셨죠? 처음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전 이제 비교 대상이 영화였어요. 저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고 이제 용의자 X의 시는 뮤지컬로는 그 전에 봤던 건 영화밖에 없으니까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로 만들어진 걸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만들 때 불안함이 항상 있거든요. 같은 시간대 더 디테일하게 표현 못할 테니까. 근데 첫 씬을 보고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래도 뮤지컬로서 훨씬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고 음악의 결이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꽤 괜찮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약간 지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그 인물이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하게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허공에 대고 노크를 한다거나 이런 표현으로 되는데 그게 극장이 좀 큰 사이즈에서 공연을 기대하고 오신 관객들한테 이게 어필이 좀 될까? 이런 게 있는 거죠.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로 막 집이 확 바뀌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장소는 계속 변경이 되는데 비슷한 무대 형식만 계속 전환이 반복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볼까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전에 물론 지금은 이제 신세이브 제작사니까 제작사는 이제 다른 회사지만 제가 그 뭡니까 넥스트 투 노멀 이거를 영광홀에서 했던 공연을 BBC에서 했던 공연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대로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극장만 좀 사이즈가 커졌는데 그건 라이브 음악이 그 메인이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이제 음향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왜냐면 무대 세트가 그대로 이동했으니까 그렇게 달라졌다고 느끼죠. 그래서 극장 사이즈가 커졌고 그 커진 것 때문에 티켓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것 때문에 제작사가 그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노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극장 사이즈가 바뀌면서 인원도 더 들어왔고 노래도 완전히 바뀌었고 이렇게 되니까는 초연을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저항이 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공연 보면서 저는 초연 안 봤으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를 뮤지컬로 옮길 때 이런 식으로 옮기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는 좋은 점을 하나 발견했고 음악이 한결 같아서 멜로디 라인이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들쑥날쑥거리는 게 아니어서 이 공연이 약간 비슷하죠. 다크하게 좀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캐릭터도 그렇고 이런 거랑 잘 어울렸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제 이게 좀 그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또 이게 원미솔 음악 감독님이 작곡하신 거예요. 원미솔 감독이에요? 네. 평소에 만났던 원미솔 감독이랑은 전혀 좀 다른. 맞아요. 되게 쾌활하고 뭔가 좀 항상 텐션 높게 느껴지시는 분이라 일반인과 다른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원미솔 음악 감독이 아니라 작곡도 했다고요? 네, 작곡가입니다. 이 작품의 작곡가. 음악 참 좋아요. 왜 갑자기 바꾸세요? 아니 아까도 음악 나쁘다고는 안 했잖아요. 음악이 한 결이어서. 그러니까 비슷한 결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네. 통일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네. 아 그리고 제가 조성윤 배우로 봤는데 이거 배우 맡은 배역의 배우별로 차이를 말씀드릴 것도 아닌데 한 배우만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한 명밖에 못 봤으니까 잘 어울려요 조성윤 네. 배우. 네. 너무 잘 어울리고 노래 목소리 톤이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고음을 부른다고 막 으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찰떡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저는 지루할 것 같다는 것은 그 아까 그 공연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몰라서 걱정되는 부분. 전 영화 볼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이 무대에 이제 대도구, 소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슬라이딩으로 많이 나와요. 그 옆으로 쫙 이렇게 이동해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무대 전환하는 이 소리랑 이 씬이 전환되는 거랑 맞물려서 껌껌한데 슥슥 소리 나는 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그 전 씬의 노래 때문에 나오는 관객들의 박수 소리 때문이든 아니면은 그 다음 씬에 올라가는 그 어떤 그러니까 차라리 눈으로 보이면 무대가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이면 아 전환 씬이구나 이렇게 볼 텐데 암전이랑 맞물리면 그렇죠. 그게 약간 조금 깨지죠. 네, 관객한테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정서와 이런 전환의 어떤 이렇게 약간 흐름이 딱 끊기는 것 같은 느낌. 이것들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소극장에서 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었을 문제 같아서 이게 소극장과의 비교는 아닌 것 같고 이번 공연으로만 봐서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도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영화를 공연으로 만든다. 영화의 디테일을 따라갈 수 없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뮤지컬은 음악이다. 근데 첫 씬에 그 노래로 시작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출하면 좋겠는데 괜찮겠는데 이렇게 느껴졌다.
그게 소설하고 영화 뮤지컬로 만드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 네. 되게 성공하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잘 옮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줄거리를 잠깐 또 말씀드리자면 히가시노 게이고가 추리 소설로 되게 이름을 날린 그런 작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추리 소설이라고 하면 흔히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범인이 누굴까 이렇게 추리해가는 게 재미가 있는 건데 이 작품의 재미는 처음에 시작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걸 관객들이 다 봐요. 네. 누가 범인인지도 알고. 근데 그걸 되게 초반에 그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풀어갈까 하는데 이 작품이 담고자 하는 거는 누가 범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왜 덮으려고 하는가. 이시감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데 은폐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럼 그 캐릭터의 마음인가. 이걸 쫓아가는데 거기서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도 헌신이라는 게 담겨 있는 것도 그렇고 줄거리가 반전이 있어서 뭐 상세하게는 아니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이시가미는 그 고등학교 교사거든요. 수학 천재라고 불렸던 그런 고등학교 교사고 앞집에 야스코 모녀가 살고 있는데 이 모녀는 둘이 살고 있어요. 이제 전 남편은 폭력을 휘둘러서 피해와가지고 이제 둘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전 남편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행패를 부리는데 그게 이제 딸을 보호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소리를 이시가미가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와요.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하면서 이제 찾아오는데 이제 이 모녀는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뭔가 이미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알고 있으니까 도와드리겠다고 이제 이시가미가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되게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이게 단지 이 모녀가 뭐 살인을 안 저질렀다 이런 알리바이가 아니라 이거를 사건을 그 알리바이가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지거든요. 이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형사의 그러니까 지인으로 이게 너무 알리바이가 완벽해서 범인을 잡을 수가 없으니 이 야스코가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물리학자 또 천재 물리학자한테 이거를 도움을 청한단 말이죠. 근데 이 그렇죠. 둘이 대학교 동창이에요. 대학교 때 또 재밌는 표현이 유일하게 서로 얘기를 할 만한 상대였다. 천재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서로 이제 그걸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과 이걸 파헤치려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죠.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천재 수학자하고 천재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이게 왜 수학자고 그 물리학자인지가 사실 그게 공연에서 잘 보이지는 않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게 되게 한 남자의 희생,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 희생에 되게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약간 좀 찝찝한 그 사랑에 그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네. 그냥 무조건 숭고한 사랑보다는 네, 아니죠. 어쨌든 스토커라고 할 수도 있는 스토커를 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그 넘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다고 자기가 1년 전에 정말 이제 세상에 다 모든 거를 끝내고 삶을 마감하려고 했을 때 너무 고맙다 그 얘기하면 많이들 좀 감동받는 것 같아요. 네. 감동. 근데 뭔가 정말 감동받아도 되는 사랑인가? 그래서 이게 맞는 사랑인가라는 그리고 이게 생각이 좀 많이 살인을 들죠. 저지른 걸 아는 것도 자기가 다 듣고 있어서 아는 거잖아요. 네. 아니 소리가 난 걸 어떡해요? 소리가 나는데. 근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니까. 네. 아니 관심은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죽으려고 했다가 네. 1년 전에 밝게 찾아온 모녀에게 네, 다시 거기에, 삶의 의지를 얻죠. 그리고 이제 그 자세히 표현 안 됐지만은 그 이후의 삶에서 네. 이제 그 도시락 계속 먹으면서 야스코가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데 네. 가서 오늘은 정말 춥네 이런 멘트를 할 때 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쉬운 말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토커 아닌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어떻게 순수한 남자의 한 사람의 사랑을 아주 피곤하게 안 했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지. 예. 나중에 이게 결국에 좀 탄류가 나는 게 또 질투하게 되면서 좀 탄류가 나잖아요. 도와주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와서 질투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가만히 잘 살았으면 그 밝게 그냥 도시락이나 먹으면서 이웃지간으로 나중에 좀 좋아지면 뭐 음식 같은 거 할 때 좀 반찬 남으면 서로 좀 주고 이렇게 하겠죠.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도와주려다가 한 거지. 뭘 그 스토커까지 그렇게. 에? 이해되세요? 완전 그 사랑이? 내가 이해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자기를 다 헌신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남의 일에 그렇게 끼어들지 말자는 주의인데
사랑을 위해 특히나 범죄에는 그렇게 아, 가담하면 안 그쵸, 되죠. 아 근데 이제 이게 용의자 엑스의 신 영화에서도 그렇고 공연에서도 그랬지만 거기 있는 캐릭터들 중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인정이 되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나의 설정이라고 보여져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리 소설이나 추리물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범죄자를 찾는 누가 네. 범이니까. 근데 이거는 다 일어난 것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하는 거니까 그 재미로 그냥 따라간 거지 뭐 왜 인물의 저렇게. 서사나 이런 것들을 서사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할 얘기 그 공연 피할 공연들이 별로 없어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저 보통 자기 뭐 오빠가 죽었는데 말이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극화가 되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보통은 사연이 있고 네, 네.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들이 흘러가죠. 아 근데 저는 이번에 봤을 때 아이다를 처음 볼 때 당시에 이제 옥주연 막 이렇게 갖고 막 아이다 LG에서 초연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김보경이라는 배우의 한 소절이 딱 꽂혔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보경이라는 배우가 미스사이공의 네, 주인공을 네, 딱 하게 네.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용의자 엑스의 현실을 보는데 안소연인가 딸. 약간 눈에 들어오죠. 딸 역할이. 피디님도 그랬어요? 네, 저도 딸 역할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서사에 같은 배우인가요? 제가 봤던 배우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날 보지 않았으니까. 다른 배우인 것 같아. 성이 달라요. 네. 그래. 근데 봤는데 목소리 톤이나 이게 아마 조성윤 배우, 오정혁 배우 다 길쭉길쭉하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중에 안시아 배우였거든 제가 했을 때는. 근데 그 딸아이로 나왔었던 그 배우의 청아한 목소리나 이런 게 귀에 딱 꽂혀서 저 혼자 이제 저희 회사 공연 중에 쿠레이저 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하는데 오키라는 역할이랑 혼자 이렇게 막 되면서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좀 눈이 갔고 그다음 좀 재밌었던 기억이 이제 처음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주인공이 녹화하잖아요. 똑똑똑 녹화하고 이제 별일 없어요.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녹화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공연에 조순창 배우 옆에 있는 형사 중에 장보람 배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장보람 배우가 얼마 전까지 미드나잇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전 노크를 할 때마다 자꾸 장보람 배우가 생각이 나면서 12시. 이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저 공연의 어떤 공연들을 다 유니버스 이렇게 다 신을 만들어서 재미있는 2022년도 만약에 뮤지컬 어워즈 내년에 하게 되면 이렇게 좀 공연 영상 갖다가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항상 그렇게 막 이제 공연별 엮어가지고 오프닝 장면 하나 만들고 싶다가 콘서트 할 때도 항상 그런 거 되게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연결고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잘 엮어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무대에서 근데 배우가 실현하기는 힘드니까 공연 영상 같은 거 땡겨다가 이렇게 재밌게 좀 쓰면 관객들이 좀 이렇게 알만하게 만들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공연됐었던 거 이렇게 막 영상 장면들 편집해서 그렇게 좀 바이럴 해갖고 공연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여하튼 앙상블들이 들어와서 대극장과 소극장의 이제 바뀐 공연의 차이가 있지만 앙상블이 많이 나오는 공연을 보러 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시면 어느 한 소절에 어느 한 씬에 눈에 확 들어오는 배우가 생기면 그런 거 찾는 재미도 좀 있으니까 앙상블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극장 갔으니까 티켓 금액 비싸졌다는 얘기는 아까 했는데 이제 VIP석이 11만 원이고 R석이 8만 8천 원, S석이 6만 6천 원, A석이 3만 3천 원 이렇게 되고 티켓링크랑 인터파크에서 구매하시 티켓링크가 이제 티켓을 편집하는 예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네. 건재하죠 아직. 예스에는 더 뮤지컬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링크 아트 센터 만들어졌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역할 잠깐 말씀드리면 뭐 여러 명의 앙상블들도 있지만 주요 역할은 그 주인공 이시가미 역의 우리 최재웅 배우와 김종구 배우와 조성윤 배우. 최재웅, 조성윤 배우는 초연 때도 했었죠. 네. 김종구 배우가 이번에 새로. 네.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한데. 약간 센 느낌만 좀 제가 있어서 그런가? 이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한없이 조용하고 막 이런 거를 김종구 배우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한. 약간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에요. 좀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또 소매도 그런, 우리 네. 종구 배우가 했었구나. 팬레터 혜진 선생님도 했었으니까. 찰떡이네. 육하 역에는 우리 이지훈 배우와 박민성 배우와 오정혁 배우, 똑똑한 물리학자.
야스코 역에는 김지유 배우와 안시아 배우. 김지유 배우가 예전에 그 팬텀이었는지 오페라 유령 팬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팬텀. 이제 네.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요즘 뭐 하나 이렇게 활동이 좀 제가 잘 몰랐는데 이걸 하고 있군요. 여튼 이 외에도 많은 배우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보람 배우도 그렇고 아까 그 또 없었던 역할들이 많이 생기면서 앙상블 배우들도 그렇고 그리고 조순창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형사 역할로 영화에는 조진웅 배우가 형사 역할을 했었고 영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대만판만 봐가지고. 여하튼 조순창 배우도 반가웠었는데 근데 한전아트센터 거기 좋은데 화장실도 넓고 화장실 진짜 넓어서 좋더라고요. 화장실- 대기 줄이 없어요. 넓다 그런 화장실 처음 봤어요. 1층 로비가 그렇게 넓은데 1층에 심지어 없어. 아래로 지하에 내려가래요. 있어. 뻥 뚫린 화장실. 자 이렇게 있고 사건 기록지라고 불리는 제관람 카드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공연 반복 관람하시면은 이렇게 5회 적립하면 공연 사진 8종, 50% 할인권, 증빙 프리패스 이걸 다 줘? 5회 적립하면? 다 줘요 한 번에. 오 멀리 오셨으니까 이만큼 다 준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꽤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잘 챙기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학생증이라든지 재관람 티켓이라든지 이런 그 티켓 수령할 때 제출해야 되는 증빙 자료 꼭 잘 챙기셔야 되는데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을 때 이 쿠폰을 제시하면 1회 안에서 프리패스 시켜주는 쿠폰이라고? 네, 증빙 프리패스권? 네. 네. 이게 새롭죠. 네, 왜냐면 이거 새롭다고? 이게 해화로운 공연 생활에서 만든 해공 카드의 역할이었었어요. 이거 다른 제작사들 쓰라고 만들었는데 이거 안 쓰니 자기들이 만들었네. 에라이 씨 안 만들래 이제. 각자 다 하는구나. 왜냐면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많죠 이거. 이거 엄청 곤란해요. 네네. 잘했습니다. 자 후기 한번 읽어보죠.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뮤지컬도 취향 저격일 겁니다. 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뮤지컬은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주 즐겁게 보고 왔습니다. 이거 음악이 다 뭐지 일루 튀고 절루 튀고 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막 그러니까 뭐 각각의 장르의 음악을 하나로 엮었다는 느낌은 아니고 네. 통일된 그러니까요. 분위기를 가져가는 음악. 공연 집중도가 있어야 되니까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공연장도 커지고 제작사도 바뀌어서 기대했던 극입니다. 바뀌어서 기대했다고 하시네. 앙상블도 생기고 배우도 늘어났는데 무대가 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사토도 중요한 역할인데 분량이 적어진 것도 아쉽네요.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극입니다. 실제 사건은 아니고 소설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사건이 소설보다 더한 사건들도 많이 있으니까. 맞아. 네. 근데 진짜 이 예전에 보셨던 분들이 보실 때 요 장벽 요거를 하나 좀 걷어내고 가서 보시면 좀 보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의자 엑세연신 또 여러분들 그 한전아트센터 멀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객석을 갖고 있어요. 빨간색 이렇게 요거 좀 그죠? 빨간색 의자에 폭신폭신하고. 이런 거 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던 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자, 오늘 용의자 엑세연신 여기까지 마칠까요?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통통통. 3년 만에 전동석 배우의 단독 콘서트 두 번째 선물 기다림 이런 제목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12월 29일과 30일 저녁 8시에 롯데 콘서트홀 롯데 콘서트 대극장에서 말이죠. 2회 정말 다 빠르게 매진됐잖아요. 완성 매진이죠. 네. 이거 이제 팬들이 너무 스스로를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 롯데 콘서트홀로 안 된다. 막. 최저 하셨어야죠. 올림픽 공원 뭐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원성이 자자합니다. 전덕석 배우의 대표작 프랑켄슈타인과 드라큘라 넘버는 물론이고요. 다채로운 세트리스트와 알찬 구성으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티켓은 인터파크와 멜론티켓 롯데 콘서트홀 사이트에서 예매하실 수 있고 티켓 금액 R석 14만 원, S석 11만 원, A석 9만 원, B석 7만 원, C석 5만 원인데 며칠 전에 고깃집에서 만났단 말이죠. 우연히? 네. 우연히 만난 아니 초대된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만난 건가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전덕수 배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러 가실 수 있으세요 콘서트? 매진이라며. 매진인데 뭐. 아니 지금 너무 만났다고 하면서 어깨가 거의 스튜디오를 아니, 뚫고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뭐 저 업계에서 거의 30년 좀 있으면 30년 된 사람이에요. 이런 걸로 자랑 안 해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네. 가서 있었는데 제가 갔는데 전동석 배우가 저를 알아봤다는 거. 이걸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어깨에 30년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몰랐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전동석 이러면서 지나갔을 텐데 보고 알아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알아봤다는 거. 그러니까 영수님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었고 전동석 배우도 아니 전동석 배우가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었고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안녕하세요 하고 그다음 뭐 누구누구 대표님 이렇게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안녕하세요 그냥 아니, 어디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이렇게 아주 약간의 대화지만 그들이 원래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옆으로 비켜줬지만 뭐 좀 질투하는 거예요? 이제 스몰톡까지 할 정도면 안면 있는 사이인 거예요. 안면만 있다고? 네, 바로 매진됐어요. 네, 바로 매진됐다고 합니다. 시소표가 안 나오죠. 또 전동석 배우가 작품을 많이 이렇게 막 다작을 하는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헤어로운 공생. 차지연, 민우혁, 배다혜 배우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위드 장소영 소식도 있습니다. 12월 30일 저녁 7시 여주 세종국악단에서 100분간 공연되고요.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배우분들을 모시고 장소영 감독님 이렇게 하시는데 여주 4만 원이면 이거 지역 지자체에서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 진짜 많은가 봐요. 연말에 진짜 연말이니까. 많죠. 지난번 소개했을 때도 용인이랑 어디였죠? 또 하나 있었는데. 예. 여튼 이렇게 콘서트 하시는 주최하시는 분들 그 콘서트 전에 약간 분위기 띄기 위해서 그 사전 MC 필요하시면 영수님께 연락하시는 저 거죠. 진짜 연락 먼저 오면은 무조건 일정 잡고 그냥 갑니다. 자, 지구 엔터테인먼트의 2022 해피메리 지구데이 콘서트도 열린다고 합니다. 12월 22일과 23일 저녁 8시에 동덕여대 코트널에서 열리고요. 지구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윤진솔, 구준모, 이기현, 김민수, 김지훈, 최종석, 김지웅 배우가 출연합니다. 가격이 66,000원, 이제 S 5만 원. 요런 콘서트도 있습니다. 소속사에서 이제 이런 콘서트를 이제 종종 진행을 하나 봐요. 작년에도 지구 엔터테인먼트 했었대요. 이제 다른 소속사들도 많이 이런 거 하니까 정말 이제 배우들이 소속사가 거의 다 있어갖고 정말 일하기가 자꾸 힘들어져요. 소속사에 그 뮤지컬 배우분들을 많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소속사 대표님들, 실무자들, 컨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로 소식통이었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31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